어느덧 이번 시즌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이제 2020-21 시즌 딱 절반이 진행됐는데요. 10라운드 정리를 시작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베네벤토와 토리노의 경기가 있었습니다. 2대2 무승부로 끝이 났습니다. 지안파올로가 경질된 후 다비데 니콜라 감독의 첫 번째 경기였는데요. 어느 정도 토리노가 달라질 수 있을까요? 하지만 경기 출발은 여전히 안 좋았는데요. 전반 4분부터 실점. 다행히 취소가 됐습니다. 골 들어가기 전에 핸드볼 파울이 VAR을 통해 선언이 된 겁니다. 하지만 기어이 먼저 실점을 하고 마는 토리노였는데요. 시리그 골키퍼의 다소 어이없는 파울로 PK가 선언됐고 결국 골을 먼저 내주고 말았습니다. 뒤이어 라파졸라에게 골을 내주면서 경기는 2대0이 되는데요. 위기의 토리노를 구했던 것은 놀랍게도 자자였습니다. 진짜 전혀 예상도 하지 못했는데요. 일단 2대0이 되자마자 곧바로 만회골을 넣었고요. 이후 또다시 한 골을 더 집어넣었습니다. 하지만 토리노의 이 골 역시 VAR로 취소가 됐는데요. 골이 들어가기 직전 벨로티의 핸드볼 파울이 지적되면서 이대로 토리노가 지는가 싶었습니다. 근데 자자가 기어이 동점골을 만들어내버립니다. 비록 딱 한 경기지만 맨날 경기 막판에 골 쳐먹고 승점 떨구던 토리노가 감독이 바뀌자마자 달라졌습니다. 앞으로의 행보를 조금 주목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로마와 스페지아의 경기인데요. 아주 많은 골이 터진 가운데 로마가 4대3으로 이겼습니다. 3일 전 치러졌던 코파 이탈리아에서 이번에는 교체 선수를 한 명 더 집어넣은 사유로 스페지아에게 몰수패를 당하는 수모를 겪었던 로마, 리그에서 곧바로 복수했는데요. 이번 경기 제코는 아예 명단에서 제외됐습니다. 폰세카 감독과 약간은 불화가 있었다고 알려져 있었는데요. 이게 전화위복이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대신 나온 마요랄이 굉장히 잘했거든요. 로마에게 선취골을 가져왔던 마요랄. 1대1 동점 상황에서 또 한 번 득점을 해내면서 멀티골을 기록합니다. 거기다 마요랄은 이번 경기 활동량 팀 내 3위를 기록하면서 여러모로 제코보다 팀에 더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냈습니다. 이후 칼스도르프의 골로 로마는 3대1로 앞서가는데요. 하지만 이 경기를 엉망진창 진흙탕으로 만든 것은 로마의 수비진, 특히 쿰블라와 스몰링의 실수였습니다. 로마의 첫 실점도 쿰블라의 클리어링 미스와 스몰링의 굴절 패스로 인해서 아쉽게 발생을 하게 됐고요. 두 번째 실점 역시 쿰블라가 완전히 공의 위치를 잘못 판단하면서 이바네즈와 겹치게 됐고 이게 스페지아의 골로 연결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골은 진짜 한술 더 떠서 스몰링이 완전히 삽질을 했죠. 스몰링의 헛발질로 인해서 손쉽게 스페지아가 골을 넣습니다. 이렇게 경기는 3대3 동점이 됐는데요. 하지만 92분 펠레그리니가 골을 터뜨리면서 팀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극적인 승리를 챙겼던 로마에게는 기쁜 소식이 하나 있었는데요. 이번 시즌 완전히 달라진 칼스도르프가 드디어 세리아 무대 데뷔골을 신고했습니다. 근데 제코 형이 관중석에 앉아서 그렇게 웃고 있을 때가 아닌 것 같아. 정신 차려. 다음 경기는 밀란과 아탈란타의 경기인데요. 밀란이 아탈란타에게 아주 개박살이 났죠. 3대0 완패입니다. 사실 밀란이 발리는 게 당연해 보였던 이번 경기였습니다. 밀란의 라인업 자체가 완전히 비정상이었는데요. 로마뇰리가 경고 누적으로 나오지 못하면서 다시 칼로르가 센터백으로 나왔고요. 차라놀로의 부상으로 이번 경기 메이테가 국미로 출전했습니다. 지금 이게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거야? 경기는 로메로의 골로 아탈란타가 먼저 앞서 나갑니다. 이후 밀란에게는 약간 운이 따르지 않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요. 캐시에가 공주볼 경합 과정에서 뻗었던 팔이 일리치치의 얼굴 쪽으로 향하면서 PK를 내줬고 일리치치가 그 PK를 성공시키면서 2대0으로 벌어집니다. 거기다 그 과정에서 칼루르까지 들것에 실려나가면서 밀란은 완전히 꼬였죠. 아니 진짜 부상이 진짜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시발. 결국 자파타까지 골을 넣으면서 밀란은 완패했습니다. 아쉬웠던 점 이야기를 좀 해보죠. 우선 질라탄이 너무 컨디션이 안 좋았어요. 이번 경기 유효 슈팅을 단 한 차례도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부두교 드립을 좀 치고 싶긴 한데 그 얘기는 나중에 있을 코파 이탈리아 리뷰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메이테 국미 기용도 완전히 패착으로 돌아갔죠. 피올리 감독은 피지컬 좋은 국미를 넣어서 초반부터 기선을 제압하겠다는 생각이라고 했는데요. 문제는 메이테는 피지컬만 좋은 놈이라는 겁니다. 활동량부터 패스까지 전부 구대기였죠. 하지만 이번 경기에서 밀란 데뷔전을 치른 만주키치는 생각보다 좋아 보였습니다. 기본적으로 공격수와 윙어 자리를 모두 소화할 수 있는 자원이라 밀란 입장에서는 아주 요긴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상은 많은데 선수층은 얇은 밀란이 계속 보강을 해내고 있는데요. 첼시에서 토모리를 데려왔습니다. 개인적으로 좋은 영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우디네세와 인테르의 경기가 있었습니다. 인테르가 1위로 올라갈 수도 있었던 상황. 하지만 어림도 없지. 0대0 무승부입니다. 돌아갈까봐 그래 원래대로. 진짜 돌아간다니까 이러다가는. 웬일로 유벤투스를 이겨서 잘하나 싶었는데 역시나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버린 인테르 두겠습니다. 이번 경기도 중원을 텅 비워놓고 측면 파는 축구, 그리고 미드필더와 공격진이 태평양처럼 벌어지는 축구 아주 잘 봤습니다. 라우타로도 다시 돌아가고 있어요. 최근에 6경기째 골을 못 넣고 있는데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제 바르셀로나가 관심 가질 리가 없겠는데요?
이 경기의 가장 앞건은 콘테의 퇴장이었는데요. 아니 안 그래도 시간이 아까워 죽겠는데 후반 막판에 괜히 콘테가 항의하다가 퇴장당하면서 아까운 시간 다 날렸습니다. 결국 밀란은 리그 전반기 1위 자리를 지키면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피오렌티나와 크로토네의 경기가 있었습니다. 피오렌티나가 2대1로 이겼습니다. 보나벤투라가 진짜 개미친 골을 넣었는데요. 오랜만에 자신의 클래스를 보여줬던 보나벤투라였습니다. 키패스도 3개나 뽑아냈고 카스트로빌리와 합도 굉장히 좋았는데요. 일단 중원이 안정적으로 돌아가니까 그동안 부진했던 암라바트도 덩달아 살아났던 경기였습니다. 보나벤투라 역할이 상당히 컸네요. 그리고 블라우비치는 쐐기골을 박았습니다. 벌써 리그 7골째 집어넣으면서 지난 시즌 기록했던 커리어 하이 6골을 넘어선 블라우비치. 아직 2000년생의 어린 선수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성장세가 기대가 되는 선수입니다. 그래 앞으로도 꾸준하게 잘해서 제발 이 새끼 좀 안 볼 수 있게 해주라. 다음 유벤투스와 볼로냐의 경기는 2대0 유벤투스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다시 선발 라인업으로 복귀한 아르투르가 이번 경기 정말 돋보였습니다. 우선 자신의 세리아 데뷔골을 선취골로 만들었는데요. 그뿐만이 아니라 패스 능력도 상당히 출중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가장 눈에 띄었던 선수는 맥케니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진짜 개인적으로는 이번 시즌 유벤투스 최고의 영입이 아닐까 싶은데요. 팀의 두 번째 골을 집어넣었을 뿐만 아니라 무려 94.4%의 패스 성공률, 키패스 3개, 드리블 돌파 2번, 볼 탈취 2번 등 거의 공수에서 완벽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반면 코파 이탈리아에서 드디어 공식 경기 760번째 골을 넣으면서 역대 최고의 골잡이로 올라섰던 호날두는 이번 경기 참 쉽지가 않았는데 특히 저는 쿼드라도랑 싸웠나 싶었네요. 이 장면에서도 그냥 호날두를 주면 되는 상황인데 쿼드라도가 탐욕을 부리면서 그냥 슛을 때려버리죠. 이 장면도 호날두가 완전히 프리로 놓여있는 위치를 잡고 손까지 들면서 패스를 달라고 하는데 쿼드라도가 쌩까고 그냥 때려버립니다. 덕분에 많은 찬스가 있었지만 호날두는 슈팅단 5개를 때리는데 그쳤고 득점에도 실패했습니다. 이렇게 선두권과 격차를 줄일 수 있었던 유벤투스, 호재가 있습니다. 데리흐트가 코로나 음성 판정을 받고 복귀를 하게 됐는데요. 아주 큰 힘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제노아와 칼리아리입니다. 제노아가 1대0으로 이겼습니다. 전반 10분에 터진 데스트로의 골이 결승골이 됐는데요. 과거 로마의 주축이었던 두 선수의 만남, 스트루트만은 세리아 복귀 2경기 만에 어시스트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제노아 승리의 또 한 명의 주역은 바로 골키퍼 페리니였습니다. 무려 5번의 선방, 그리고 2번의 결정적인 선방을 만들어내면서 한 골차 승리를 이끌었죠. 이번 시즌 현재까지 거둔 4승 중 2승을 최근 3경기에서 쓸어 담은 제노아, 어느덧 강등권에서 탈출하고 승점 차이를 벌려놓고 있습니다. 다음 경기 베로나와 나폴리의 경기인데요. 놀랍게도 베로나가 나폴리를 3대1로 털어먹었습니다. 경기 시작하자마자 로사노가 골을 터뜨렸던 나폴리. 그래 화이팅 좋네. 그 실점 장면에서 베로나 디마르코의 아주 큰 실수가 있었죠. 공에 바운드를 맞추지 못하면서 실점의 빌미를 제공하고 말았는데 하지만 이후 그 디마르코가 동점골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내친 김에 안토닌 바락, 자카니가 연이어 골을 터뜨리면서 2골차로 리드하는 베로나. 베로나가 생각보다 얼마나 끈끈하고 또 얼마나 무서운 팀인지를 이번 경기를 통해 제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볼수록 재밌어 베로. 마음에 들어. 한편 바카요코는 또다시 부족한 활동량과 굼뜬 움직임으로 팀의 마이너스가 됐는데요. 계속 바카요코를 고집하는 가투소 감독 역시 문제가 많아 보입니다. 라치오와 사수올로의 경기가 있었습니다. 라치오가 2대1로 승리를 챙깁니다. 라치오의 최근 기세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지난 시즌처럼 갑자기 연승을 달리기 시작했는데요. 벌써 4연승입니다. 그 연승의 중심에는 역시 임모빌레가 있습니다. 경기는 사수올로의 카프토가 먼저 골을 넣고 시작했는데요. 밀린코비치 사비치가 모처럼 자신의 큰 키를 이용합니다. 그리고 눈여겨볼 만한 점이 모처럼 마루시치가 왼쪽 윙백으로 나와서 꽤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은 과감한 드리블 시도나 패스도 굉장히 좋았는데요. 기어의 팀의 역전골을 어시스트했습니다. 임모빌레의 골. 이번 경기 모습만 유지해준다면 마루시치가 쉽게 룰리치에게 자리를 다시 내줄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좀 더 지켜보시죠. 그나저나 임모빌레의 득점 기록이 참 인상 깊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가 임모빌레의 이번 시즌 리그 전 경기 기록인데요. 멀티골이 단 한 차례도 없는 대신에 자신이 출전한 경기에서 4경기 빼고 모조리 골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만큼 라치오에서 영향력이 어마어마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라치오의 상승세가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요? 우선은 센터백 보강을 위해서 라치오는 밀란에서 무사키오를 영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제 이번 라운드 마지막 경기입니다. 파르마와 삼프도리아의 경기, 2대0 삼프도리아의 승리입니다. 요시다마야가 다소 행운 섞인 골로 선취골을 넣었는데요. 개인적으로 세리아 무대에 일본 선수가 있는 게 진짜 부럽네요. 요시다마야는 이 골로 세리아 무대에서 첫 골을 신고하게 됐습니다. 이어 삼프도리아는 케이타 발데가 추가골을 터뜨립니다.
파르마 입장에서는 운이 드럽게 없었습니다. 제르비뉴의 슈팅과 쿠츠카의 슈팅이 모두 골대를 맞고 나왔기 때문입니다. 아주 의외의 클럽들이 자리를 잡고 있는 강등권 되겠습니다. 칼리아리와 파르마가 이 자리에 위치할 줄은 정말 아무도 몰랐을 텐데요. 17위이긴 하지만 18위 칼리아리와 승점 동률인 토리노도 의외이긴 마찬가지겠죠. 이번 라운드에서 칼리아리, 파르마, 크로토네가 모조리 패하면서 점점 제노와 스페지아와 거리가 멀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 라운드에서 나온 주요 기록들을 정리하고 끝내겠습니다. 로마의 대표적인 말썽쟁이였던 칼스도르프가 드디어 세리아 무대 데뷔골을 넣었습니다. 리그가 아니라 코파 이탈리아였긴 했지만 호날두가 공식 경기 760호 골을 넣으면서 역대 단독 1위가 됐고요. 유벤투스의 아르투르는 세리아 무대 데뷔골을 넣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삼프도리아의 요시다 마야 역시 세리아 무대 데뷔골을 기록했습니다. 이제 리그는 딱 절반 남았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들이 발생을 할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시죠. 또다시 눈이 내리고 날씨가 오락가락합니다. 코로나19도 다시 확진자가 늘고 있는데 모쪼록 건강 유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